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사우스 LA 하버 게이트웨이의 세븐일레븐 매장에 10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가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영상을 공개했고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면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 검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LA 지역에서 대대적인 갱 단원 단속을 펼쳐 2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주한 10여 명을 추적 중입니다. 최근 LA 곳곳에 강돌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베벌리 그로브에도 주택 강도가 금품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100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8월 17일 현재 입원 환자 수는 9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LA 카운티의 일일 확진자 수는 3,379명, 사망자 수는 16명입니다. 코로나 개량형 백신이 향후 몇 주 내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량형 백신은 현 상황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입니다. LA 카운티가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소를 추가 오픈합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을 접종하려는 주민들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사전 등록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롱비치시가 오늘부터는 주정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롱비치에서는 5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돼 있습니다.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가 내일 열립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학 입학 세미나에서는 새로 바뀐 입시 정보 등 생생한 대입 정보가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47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각 학교에 전문가들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연방수사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된 데 이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FBI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에 지지자들에게서 이틀간 최소 200만 달러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리석음에 극치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북한에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쇄신 방안의 하나로서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다저스가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3대5로 패하고 4연전을 2승 2패로 마쳤습니다. 다저스는 오늘부터 홈구장에서 마이애미와 주말 3연전을 갔습니다. LA 엔젤스는 디트로이트와 주말 원정 3연전을 갔습니다.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 내일 새벽 4시 30분 울버햄튼과 경기를 합니다. 손흥민 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두 선수 모두 시즌 첫 골에 도전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8월 17일 기준 996명, 1000명 밑으로 드디어 내려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기준으로 3,379명, 어제 하루 집계됐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바바라 파레어 보건국장은 아직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전파력이 여전히 높다며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로 재정이 고갈되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무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코로나 우세종이 된 BA.5에 대응하는 개량형 백신이 조만간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10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무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이 고갈돼 비용을 개인으로 돌려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인 아시시 잔은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백신이 몇 주 안에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세종이 된 BA.5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개량형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The vaccines that are coming in a few short weeks are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virus that's out there.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9월에는 개량형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는 앞선 보도와도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자 조정관은 12살 이상 모든 미국인들이 새로운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접종하는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새롭게 맞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ust like the flu vaccine, where people need to get updated once a year, we probably need to continue to get updated with COVID vaccines on an ongoing basis. 공공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유료화할 경우 향후 코로나 대응에서 더 큰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LA 카운티가 오늘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소를 추가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운영이 됐죠.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엘몬티에 위치한 잭크림슨 센터에 추가 백신 접종소가 오픈된다며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 3일 운영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백신이 모두 소진되면 한시적으로 접종소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롱비치시는 오늘부터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사전 등록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마이턴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합니다. 이전에는 롱비치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받았지만 어제부로 종료됐습니다. 한편 마이턴 웹사이트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관리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롱비치시는 어제 현재 5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과 의심 사례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입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 학생들의 악화된 정신건강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47억 달러의 지원금을 통해 4만 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추가 고용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교사 교육에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실은 전국적으로 아이들의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기록적인 수치로 보고되고 있고 아이들이 자살까지 생각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쉐벌렉 지역의 101번 프리웨이에서 오늘 새벽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램파트 블루버드 인근의 101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정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고 후 불에 탄 흔적의 차량이 오른쪽 갓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사고 차량에서 부상한 탑승자를 꺼낸 직후 차량은 화염에 휩싸였다고 이 KTLA 방송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이번 사고로 1명이 숨졌다고 밝히고 현재 사고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7일부터 폐쇄됐던 이 210번 프리웨이 얼윈데일 지역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지난달 프리웨이 서쪽 방면이 폐쇄됐을 때도 교통체증은 심각했는데 이번에 동쪽 방면이 폐쇄된 후에도 교통정체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가능하면 10번이나 60번 프리웨이를 이용해 우회해 줄 것을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캘트랜스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2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605번 프리웨이와 얼웬데일 애비뉴 사이 구간은 다음 주 화요일 23일 새벽 5시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 생겨브리엘 교량 공사 때문입니다. 레크레이션과 공원위원회가 그리피스 파괴 도로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피스 파크 도로는 5번과 134번 프리웨이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이 대체 경로로 자주 이용된 도로입니다. 때문에 이 그리피스 파크를 찾는 등산객과 보행자, 야성 동물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위원회 관계자 측은 이 그리피스 파크 내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영구 폐쇄할 것으로 결정했고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그리스피 파크에서 자전거를 타던 77살의 사이클 선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에 그리피스 파크 도로는 지난 6월부터 임시적으로 폐쇄됐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19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맑은 날씨에 일부 산간 지역에는 오후 한때 강한 몬순의 영향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LA 다운타운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지만 그 외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인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 내지 7도가량 떨어져서 폭염의 기세가 조금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8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 68도, 해안 지역은 72도, 64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2도, 낮 최고 기온은 90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소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발드윈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슬로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 브로드웨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 아틀란틱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01 사우스 방향 발보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사고 소식 보고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사회 최고의 대학 입학 세미나로 자리 잡은 제13회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가 내일 열립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가주는 물론 전 미주, 전 세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한 대입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입시 정보에 받아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미주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한국TV가 공동 주최하고 어드미션 마스터스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이비리그와 UC의 전현직 입학 사정관과 교육 전문가들이 대거 나와 최근 변경된 대입 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하고 명문대 합격 비결을 전수합니다.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제니 위틀리 전 존스 홉킨스 대학 입학 심사위원이 UC 입학 사정의 변화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마리김 아이보리우드 에듀케이션 대표가 꿈의 대학 아이비리그 입학 전략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또 리차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가 입학 사정에 따른 재정보조 사전 설계와 준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라박 A1 칼리지 프랩 대표가 대입 경쟁력을 높이는 아카데미 강점 만들기를 주제로 그리고 정유나 C2 에듀케이션 매니저가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비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번 엑스포는 온라인으로 펼쳐져 남가주는 물론이고 미 전역,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흥률 한국일보 특집 기획국장입니다. 일단 그 여러분들이 사전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요. koreatimes.com/webinar 해서 사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학생의 인포메이션을 넣게 되면은 사전 등록을 했다는 이메일이 이제 주최 측으로부터 이제 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행사 시간 1시간 전에 자동적으로 그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미주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그날 자동적으로 접속을 해서 들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참여 업체들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 및 그리고 무료 대입 에세이 리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추천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입 정보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온라인 대입 박람회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입 정보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얻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만약에 이것을 듣게 되면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중고생은 이제 물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 사전 등록과 참여 웹사이트는 koreatimes.com/웨비나로 하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323-692-2047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빅베어 레이크와 렉 엘시노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방문객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 관계자는 빅베어 레이크와 렉 엘시노에 녹조 현상이 심해져서 입수 금지를 당부했고 또한 호수 내의 어떤 붕어나 조개류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조 현상이 짙은 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이 시아노 박테리아균에 감염될 위험이 큰 만큼 방문객과 애완견들은 호수 접촉을 자제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복통, 설사, 구토, 호흡기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애완동물들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LAPD 사우스 LA 트래픽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했죠. 사우스 LA 지역 하버 게이트웨이의 세븐일레븐 매장에 새벽 12시 45분, 지난 15일 오전 12시 45분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닥쳐 기물 파손, 난동을 부리는 것은 둘째치고 물건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전부 다 한 100여 명이 와서 담배, 복권, 과자, 음료 싹 다 가져간 겁니다. LA경찰국은 피해를 당한 세븐일레븐 매장의 보안 카메라에 찍힌 비디오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들을 절도, 약탈 및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갑자기 폭도들이 순식간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고 훔쳐나가는 모습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매장 카운터를 뛰어넘어 진열된 물품들을 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이게 내던졌다기보다는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세븐일레븐 직원들과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들은 공포에 떨면서 뒤편 룸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당시 종업원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폭도들이 최근 LA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불법 행위를 벌였다가 이 세븐일레븐 매장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레이싱과 폭주운전 등을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는 폭죽을 터뜨리고 인근 매장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렇게 다반사입니다. LAPD는 이들이 약탈을 저지르고 매장을 나와 인근 110번 프리웨이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며 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비디오에 찍힌 용의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한 명씩 잡을 때마다 5만 달러씩 현상금 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거돼 봤자 큰 형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LA 일원에서 대담한 강돌도 행각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에는 이 베벌리 그로브 지역에서 대낮에 주택에 침입한 무장강도에 의해서 70대 집주인이 결박당해 폭행당하고 또 귀금속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낮 베벌리 글로브에 위치한 주택에 권총으로 무장한 강도범이 침입해 71세 집주인 여성을 폭행하고 귀금속류 등 수십만 달러 상당을 강탈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7일 낮 2시 25분 권총으로 무장한 강도범이 6600 웨스트 6 스트리트에 위치한 가정집에 침입해 71세 된 집주인 여성을 결박한 후 권총으로 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용의자가 가한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고 얼굴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보석 콜렉션, 롤렉스 등 고가의 시계 등 수십만 달러 상당의 귀금속류를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피해 노인은 보석 콜렉션에 관한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용의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겨냥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경찰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LA경찰국은 강도 용의자로 31세의 딜런 앤서니 클린키를 체포해 구금한 상태로 체포된 용의자에게는 1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에서 대낮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충격을 받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18일 미디시티 지역에서는 강도 단위 롤스로이스 SUV 차량 뒷창문을 박살내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8일 새벽 2시 1800 스턴 드라이브의 집 앞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SUV 차량 뒷창문이 강도범에 의해 박살났습니다. 집주인은 새벽에 차 알람이 울리고 반려견이 짖자 밖으로 나와 용의자와 맞섰습니다. 용의자는 라시네가 블루바드 방향으로 달아났으며 피해 차량에 물품이 도난당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최근 부촌에서 미행 강도 행각과 스매시 앤 그랩 스타일의 강절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장강도의 대낮 주택 침입 범죄까지 발생하면서 치안부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연방 및 LA 지역 치안당국이 어제 LA 지역에서 갱단 소통작전을 벌여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FBI와 LAPD, LA 셰리프국 등이 다수의 치안기관이 투입돼 LA 다운타운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갱단원 41명 중 28명이 체포됐고 10명 정도가 도주 중입니다. FBI 대변인은 이들은 공갈, 무기, 마약 위반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갱단원들은 사우스 LA 갱 조직 이스트사이드 플레이보이즈 일원들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약 그리고 현금, 총기류 등이 압수됐습니다. 또 이들 갱단이 운영했던 불법 대마초 판매소 2곳도 적발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이 최근 남가주의 지역을 돌면서 식당 털이를 한 강도당 일당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이달 초인 지난 3일 새벽 2시 35분부터 3시 35분까지 칼라바사스와 아그라힐스, 웨스트레이크 빌리지 등에 위치한 7곳의 식당을 연쇄적으로 턴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셰리프가 공개한 CCTV에는 용의자들이 쇠막대를 이용해서 식당 유리문을 부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고 용의자들은 각 식당들을 돌면서 현금이 담긴 금고를 털고 어두운 남색의 구형 혼다 어코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용의자들의 모습은 후드티 모자로 얼굴을 가려서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최소 3명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은 흰색 트레이닝복 세트나 검은색 트레이닝복 세트를 위아래로 갖춰 입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범행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한 식당은 정면에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장사가 잘 되는 식당들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털고 있다면서 검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경찰은 피해를 당한 식당들의 명단은 현재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잔니 LA 시의원 사무실이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엑셀런스 인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잔니 시의원 사무실은 오는 9월 9일 오후 5시까지 12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12지구는 포터렌치, 놀스리치, 그라나다 힐즈, 그리고 체스워스와 웨스트 힐즈 지역이 포함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된 참가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추후 공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존니 시의원 12지구 시의원 웹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미 친선교류 증진과 대한민국 홍보 문화를 위한 한국 청소년들의 2022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십 캠프 미술 전시가 어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26일에는 또한 한국문화 알리기 예술 공연 또한 헐리우드 하이스쿨에서도 개최됩니다. 한국학생예능단은 사단법인 세계예능교류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학생예능경연대회 스피치와 무용, 미술, 음악 등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수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7년째 한국 문화를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또 한미 친선교류를 위한 행사를 실시해온 세계예능교류협회는 올해도 제38회 미술 전시와 공연 행사를 여는 것입니다. 어제 미술 전시는 찰스 김 초등학교에서 열렸고 오늘 전시는 잠시 후 오전 10시 이후 페어팩스 하이스쿨에서 마련됩니다. 또 26일 예술 공연은 헐리우드 고교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브리핑입니다. 앞서 소식 계속 전해드린 대로 요새 남가주의 절도, 강도, 그리고 폭력,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길을 걷기도 무섭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아시안 대상 인종증오 범죄 사건 및 범죄 행위도 지난 2년간 11,5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니까 하루에 15명 이상의 아시아계가 증오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한국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갖는 것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냐라고 짚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대학의 총기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총을 가진 사람은 총격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총이 없는 경우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권총을 빼들었을 경우 총에 맞아 숨질 가능성이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 총기가 있을 때 총기를 이용한 자살, 오발 사고 이런 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총을 잘 간수하지 못한 부모 때문에 어린 자녀가 총을 만지다 사고를 당하는 것도 보고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총기 문제 그리고 아시안들의 총기 구매 증가 이것이 증오 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라고 오늘 한국일보는 짚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스위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항이 지난달 사상 최고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면서 물류 적치에서 반등의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데일리 뉴스는 LA 항만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LA항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LA 항이 물류 대란에서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서 한인 물류 관련 업체들과 수입 업체들도 물량 수급이 평상시 수준을 회복하면서 일단은 한숨 놓는 분위기입니다. LA 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한인 물류 관련 업체들은 물론 한인 수입 업체들도 LA 항에서 장기간 적체 현상으로 수급에 애를 먹었던 것에서 벗어나 정상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한인 통관업체 대표는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서부 노선 운임은 컨테이너당 7,000달러대로 떨어졌다며 물류 대란이 한창일 때 2만 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운임뿐 아니라 물량 수급 기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 부산항에서 물건을 선적하면 20일, 길어야 한 달 이내면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재 한인 수입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의 스트리밍 플랫폼 시청 시간이 케이블 TV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미국의 TV 시청률 조사 업체 닐슨이 어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의 7월 시청 시간이 전체에서 34.8%를 차지해서 케이블 TV 시청 점유율 34.4%를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닐슨은 이 스트리밍이 지상파 시청 시간을 이미 넘어섰고 이제 케이블 TV까지 추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인들의 스트리밍 시청 시간은 1년 전과 비교해서 22.6% 늘었습니다. 반면 케이블 TV의 7월 시청 점유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9% 감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더 많은 미국인이 유료 케이블 채널을 끊고 있고 스트리밍 시청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스트리밍 플랫폼은 넷플릭스였습니다. 지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된 데 이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한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및 일부 언론이 요구한 선서 진술서 공개 문제와 관련해 심리를 열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인하트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근거로 제시된 선서 진술서에 대해서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라인하트 판사는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의 민감한 정보를 가리도록 선서 진술서를 편집할 충분하고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일주일의 기한을 줄 것이라며 오는 25일까지 이 문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가 편집된 선거 진술서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자신이 이에 동의하면 이를 공개하거나 자신이 이에 동의할 수 없으면 정부 측과 비공개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지지층 절반은 FBI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FBI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각 지지 정당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견해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최근 미국 유권자 1,005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어제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54%가 법무부와 FBI의 트럼프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책임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는 공화당 지지층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는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지층 다수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폴리티커와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지지층과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유권자 57%가 오늘 대선이 진행된다면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 대선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입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층 더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기류입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 23%는 법 집행기관을 지지했다는 데서 이 보수층에서도 역시 반 트럼프 기류는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FBI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지지자들에게 정치 자금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 달러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치 자금 모금팀은 FBI 압수수색을 미국 시민에 대한 전례 없는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탄하며 지지자들에게 모금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이메일 100여 건을 보냈습니다. 더 타임스가 입수한 메일에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 떨쳐 일어나 트럼프 보호기금을 활성해 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고 그가 미국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메일에는 적혀 있습니다. 더 타임즈는 트럼프 지지자가 모금 요청에 즉각 호응해 FBI 압수수색 이후 최소 이틀 동안 하루에 모금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공경에 처할 때마다 이를 활용해 지지자들로부터 기금을 모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월 6일 사건조사위원회 연방하원의 특별위원회는 트럼프 모금팀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소송비로 2,500만 달러를 모았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나흘 만에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입니다.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을 가리켜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세상엔 흥정할 게 따로 있는 법이라며 핵은 자신들의 국채, 즉 국가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판도를 더 대면 우리의 핵을 어째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보내줄 것은 쓰거운 경멸뿐이다. 핵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다는 걸 재확인한 겁니다.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거 물건짝하고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경제협력 정도를 물건짝 정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종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측이 또 무슨 구상을 갖고 문을 두드릴진 모르겠지만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달 말 정전협정 체결일 연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 없이 실명 비난했듯 김여정 부부장 역시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남한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 자체가 싫다는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주 무례하고 품격 없는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태도는 북한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한국 선수들 가운데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죠.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빅4,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 말고도 다른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터키에서 뛰다가 지금은 튀르키예에서 뛰다가 이탈리아로 이적했습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는 황인범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화려한 유럽 무대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올림피아코스 데뷔전 데뷔골이자 황인범의 유럽 대항전 첫 골입니다. 이 동점골로 기세를 올린 황인범은 절묘한 침투 패스에 의해서 화려한 개인기까지 모든 걸 보여줬고 현지 매체들도 팀 동료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플레이를 황인범은 단 67분 만에 해놨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두 명의 한국인인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가 내일 새벽에 맞붙게 됩니다. 나란히 시즌 첫 골에 도전하게 됩니다. YTN입니다. 지난 시즌 23골,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빛나는 손흥민, 울버햄프턴의 황소 황희찬, 대표팀의 단짝 선후배가 EPL 무대에서 적으로 만납니다. 지난해 9월 리그컵과 2월에 이은 세 번째 대결입니다. 이번 시즌 아직 득점이 없는 두 선수 중 누가 먼저 첫 골을 터뜨릴지도 관심입니다. 손흥민은 개막전에서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렸지만 첼시전에서는 집중 견제로 골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황희찬도 리즈전에서 1호 도움을 기록한 뒤 풀럼전에서는 침묵했습니다. 팀 성적은 토트넘이 1승 1무로 더 나은 상황. 울버햄프턴은 개막 이후 승리가 없습니다. 손흥민 인종차별 파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너킥을 차는 손흥민을 향해 눈을 찢는 행동을 한 남자에 대해 첼시 구단은 무관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첼시는 모든 차별 행위를 혐오한다면서 사건을 조사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패했죠.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패했는데 미러키와 경기가 중요한 게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3대5로 패하고 주중 4연전 미러키와의 4연전을 2승 2패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저스는 오늘부터 홈에서 마이애미 말린즈와 주말 3연전을 갖고요. 어제 경기 없었던 LA 에인절스는 디트로이트와 주말 원정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엘버트 푸얼스가 자신의 690번째 홈런을 말로 홈런으로 장식했습니다. 올해 나이 42살,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는 메이저리그의 전설 엘버트 푸올스가 말루기회에서 대타로 타석에 등장합니다. 홈팬들의 열띤 응원 속에 낮은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말루 홈런을 쳐냅니다. 개인 통산 690개째 홈런, 대타로 나서 말로 홈런을 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쳐낸 그랜드슬램만 16개로 행크 앨런, 베이브 루스와 개인 통산 최다 말로 홈런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우상혁의 라이벌 중 한 명인 이탈리아의 템베리가 2m 30을 뛰어넘으며 유럽 선수권 우승을 확정합니다. 자신의 네 번째 손가락을 가리키며 관중석을 향해 우승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관중석에서 템베리를 바라보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신부. 2주 뒤 결혼하는 템베리의 로맨틱한 청혼 세리머니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US 오픈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이 260만 달러, 약 34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회전 탈락도 1억 원에 총 상금은 역대 최대인 6천만 달러. 800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로 메이저 대회 총 상금이 6천만 달러를 넘은 건 이번 US 오픈이 처음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2022년 8월 1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